자, 269페이지에 포상금 볼게요. 269페이지에 자, 여기는 교재에 조금 적을 게 있어요. 자, 지급 대상 해가지고 자, 등록관청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에 요래되죠. 수사기관 다음에 앞에 말이 많은데 신고센터. 이 신고센터가 아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거예요. 신고센터 하나 추가시키세요. 자, 신고센터 추가시키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지급 대상이 1번에 원래는 포상금 대상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거,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무등록자라 그러죠. 무등록자나 아니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도 사실은 무등록자나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한마디로 무등록자죠. 2번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하거나 다른 사람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즉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줬다, 빌렸다 요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추가가 되어 있어요. 추가된 게 현재로서 시행하고 있는 법은 아닌데 한 3개월 있다가 시행을 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시행을 할 때 따로 공부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거기에서 옆에 하나 적기로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을 때,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을 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교란행위 했을 때. 자, 그럼 포상금 한번 볼게요. 자, 이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이 나와요. 그런데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된 게 일맥상통하게 쭉 연결돼 개정이 돼요. 그 중에서 올해 추가로 또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이 있고 그게 마지막으로 가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포상금으로 귀착이 돼요. 그런데 포상금이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하나 할 때 꼭 보셔야 돼요. 그럼 포상금은 자, 등록관청이 지급해요. 자,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나 또는 수사기관이나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거는 올해 추가됐죠. 그죠? 누구를 신고하거나 또는 고발한 자에서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등록관청에 신고나 고발해도 포상금 지급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 신고나 고발해도 지급을 한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가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 고발했다, 신고했다,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한다?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신고나 고발의 대상인데, 신고나 고발의 대상은 자, 신고나 고발의 대상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무등록자죠. 무등록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등록증이나 또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받은 자. 요까지 있었는데 올해 법은 개정이 됐어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우리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표시 광고할 때 제가 강의를 할 때 자칫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엉터리로 한 적이 있었어요. 다음에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뭐랬냐면은 자, 기업공개사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물론 법인이라면 대표자 성명, 그러면서 등록번호를 가로 열고 가로 치라 해가지고 그 뒷페이지에 인터넷을 위해서 표시한 걸 때 등록번호 넣으라고 했는데 그거 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기업공개사는 표시 광고할 때 꼭 이래 해야 되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인자 아닌자 구분할 때 아닌 자가 하는 게 위반하는 게 벌이 큽니까? 인자가 위반하는 게 벌이 큽니까? 아닌 자,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 1천이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추가로 되기로는 3개가 총 7개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아까 작년에 추가된 거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가 2개가 있었죠. 부당 단체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방해죄 5개. 요게 전부 다, 자, 요래하는 사람을 신고는 고발한 자에게 등록과정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건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요거 3년에 3천이죠. 그 다음에 등록제나 자격증을 양도되었다, 양수했다. 빌려주면은 무조건 1년에 1천이에요. 1년에 1천입니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이거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1년에 1천이죠.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는 봐야 되는 거 2개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안 나오고 금지행위 안에만 나오죠. 그죠? 2개는 기업공개사를 등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 하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전부 다 3년에 3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고나 고발의 대상은 오로지 형벌의 대상에 의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대신에 형벌의 대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신고나 고발의 대상은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1년에 1천이죠. 형벌의 대상은 아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중에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는 3년에 3천이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무등록자 매수 중 1년에 1천이죠. 탈세 증서를 직접 상방 3년에 3천이죠. 이거는 신고나 고발의 대상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신고나 고발의 대상은 형벌의 대상이어야 된다. 하지만 형벌의 대상이라고 전부 다 신고나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너무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다. 3년에 3천이고 형벌의 대상이죠. 그죠? 보상금 대상이 되죠.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자격 취소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이라면은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는 1년에 1천 주는 게 좋겠습니까? 3년에 3천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죠? 아직 안 했다. 1년에 1천, 3년에 3천 어느 거 주면 좋겠다? 3년에 3천 주면 좋겠죠. 자, 그런데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나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이만 생각하세요.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이 생각하세요. 컨닝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부정행위하면 5년 동안 시험 못 치죠. 자, 그런데 부정행위하는 거 안 좋다고만 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실무니까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안 들키고 합격하는 게 좋다. 안 하고 부정행위 안 하고 떨어지는 게 좋다. 안 걸리고 합격하는 게 좋죠. 좋은 말로 하면은 공개사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열렬한 의사의 표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나오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1년에 1천, 3년에 3천, 형벌은 판사가 주죠. 판사가 형벌을 주려면은 판사 앞에 세워야 되죠. 판사 앞에 세우는 것을 공소를 제기한다 이러면 기소한다 그래 줄여가지고. 그럼 기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참 말이 많은데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검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검사가 이제 부정하게 컨닝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컨닝했다. 벌 주세요. 그런 게는 못하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에 따라서 판사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당신 시험 칠 때 컨닝했지? 그러면은 뭘 하면 됩니까? 안 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 아는 사람이 당신 뒤에 앉아가지고 봤는데 눈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 봤다. 이러면은 뭐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아니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내 눈동자 돌아가는 거 어쩌게 봅니까? 그러면 되죠. 아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칠 때 보니까 당신 고개는 딱 이래 숙이고 고개는 이래 숙이고 눈은 저쪽으로 항상 보고 있대.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사식기가 좀 있어 그랬다 하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부정행위한 거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가 없죠. 근데 이제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부정행위할 때 제일 좋은 게 옛날에는 책상에 적는 거죠. 제가 시험 칠 때만 하더라도 눈치 빠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교실이 있으면은 앞문 뒷문 있죠. 그죠? 그럼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여기 시험 친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은 시험장이 몇 번인 거 알죠? 그죠? 자기가 몇 번째라는 거 알죠? 그러면은 여기가 앞문이면은 1번은 주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은 쭉 가다가 책상이 뒤쪽으로 쫙 밀려있다. 요 몇 명 앉는다. 그럼 찾아가지고 내 자리 찾아서 앉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적어놔갖고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가면 갈수록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자기 책상 안 줍니다. 그냥 무작위로 앉았다가 나중에 자리를 새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꼭 나올 건데 모르겠다 이러면은 책을 보고 적을 시간 없어요. 책을 보고 적을 시간 없다. 그러면 적을 그 쪽지를 적어놔야 되죠. 쪽지 적어놔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쪽지가 적발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쪽지가 적발되면은 부정행위로 간주되죠. 그죠? 그럼 쪽지 어떻게 해야 돼요? 호주머니 넣어야 되는데 난 안 적었다 이러면은 호주머니 보자 이러면은 골치 아프니까 더 시험을 못 치는 사람도 있죠. 정 안 되면 삼켜야 되죠. 근데 뭐 007 첩보영 하는 것도 아니고 삼키고 그래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냥 어찌 하느냐면은 저거하고 다 하고 나면은 앞에 사람이 아까부터 자꾸 내를 보는데 기분 나쁘게 보다 그 사람 옆에다 슬쩍 던지려면 되죠. 결론적으로 시험 칠 때 부정행위 컨닝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없으면 일반적으로 증거가 없죠. 증거가 없으면 형벌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1년에 1천에 해당한다라고 틀리게 2번 나왔어요. 증거 없으니까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말은 보상금 신고나 고발의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 근데 이걸 한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들으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가 신고나 고발의 대상이 되니까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도 신고나 고발의 대상자가 되겠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포상 금액입니다. 자,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자,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자, 포상금은 지급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등록까지 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포상금 한 건당 얼마예요? 자,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50만 원으로 한다. 근데 포상금은 나중에 지금은 이래 하고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할 때는 요 내용은 안에 결론은 똑같지만 설명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자, 그러면 등록과정에 포상금을 지급하죠. 등록과정에 예산으로 지급을 해요. 근데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예산을 포상금 지급해놓고 별도 예산으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짜겠죠. 그죠? 너무 짜지 마라. 국고에서 일부 보조를 해줄게. 그러면은 자, 국고에서는 많이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그죠?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통제를 못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오로지 돈이에요.
말 잘 들으면은 돈 많이 줍니다. 말 작게 들으면은 돈 안 줘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국회의원,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는 홍준표, 대구에서 나왔죠, 그죠? 옛날에 경남도지사였죠. 경남도지사인데 그 창원에서 로봇 사업한다고 한 500억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는데 창원하고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합병을 했죠. 합병을 하니까 도시가 엄청나게 커져요. 엄청나게 커지니까 우리가 우선 광역시보다 큰데 어도 광역시로 올라가야 되겠다. 광역시는 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는 도 밑에 들어갑니다. 광역시는 도하고 끝발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보다는 광역시가 끝발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하고 따로 있는데 세 개가 합해갖고 합병을 했죠. 우리가 광역시 되겠다. 그런데 그때 옛날에 그 시절에 창원이나 마산에 가면은 병마다 하여튼 전봇대 현수막 걸리는 때마다 전부 다 포스터 붙여갖고 광역시 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한테 500억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지원 안 해준대요. 저번에 약속 안 했냐 그러니까 그때는 창원이 내 밑에 있을 때고 지금은 내한테 빠져가지고 광역시 한다는데 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냐. 입 닦아보고 안 줬어요. 할 말이 없죠. 주세요 안 줍니다. 그 사람이 고집 대단하죠. 그죠? 나중에 우리 광역시 안 한다 그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원했어요. 깨갱깨.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요새 가면은 또 조금씩 말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 위에서는 말 잘 들으면 많이 주고 안 들으면 안 준다는 말. 그래서 국고에서 보조하는데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은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100분의 50 주고 안 들으면은 100분의 10이나 5 줄 수도 있다. 그죠? 자, 이게 지문에 이래 놓은 적이 있었어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절대 전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질문할게요. 자,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50만 원 이내로 한다. 50만 원으로 한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내로 한다라면은 2만 원 지급해도 되죠. 그럼 포상금 신고할 때 나중에 포상금 받으러 갈 때 뭐 이거 할 때 갔다 왔다 차비하고 밥값보다는 작죠. 그러면 신고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대신에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많이 안 주고 싶으니까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거 그렇게 틀리면 아깝죠. 개념을 찾고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나와 있고, 자, 포상금 지급 요건 270페이지 볼게요. 자, 포상금은 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또는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러면은 자, 지급 요건은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고 난 이후에 신고한다. 이거 지급 안 하겠죠. 적발 전에 신고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전부 다 지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 중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제일 쉬운 문제로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한 모두에게 지급한다. 그래 나왔는데 틀렸죠. 그죠? 그럼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한다 할 때 아까 지금 형벌의 대상이죠. 포상금 전부 다 형벌의 대상이죠. 그죠? 그러면은 형벌을 받았다. 쉽게 생각하면은 형벌의 징역 또는 벌금이죠. 그러면은 포상금 지급을 하려면은 돈 받아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벌의 대상이 되죠. 그죠? 돈 받아서 지급한다. 그러면 형벌이 선고가 돼야 되겠죠. 그럼 1년에 1천, 3년에 3천 판사가 하죠. 판사 앞에 세우는 것을 공소 제기라 그래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그다음에 기소유예인데 공소제기를 줄여가지고 기소라 그래요. 공소제기를 줄여가지고 기소를 한다. 그럼 기소유예가 액면적으로 뜻하는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등록자가 됐어요. 그럼 판사표에 세워야 되죠. 그런데 무등록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판사표에 못 세우죠. 그럼 무등록자가 비슷한 인형을 만들어가고 판사표에 세워갖고 이 사람 무등록자는 거 벌 주세요 할 수는 없죠. 그죠? 잡힐 때까지 공소제기하는 거 기소하는 걸 유예시켜야 되겠죠. 액면적인 뜻은 그건데 그 말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검사는 벌을 많이 주기를 원합니까? 안 주기를 원합니까? 검사는 벌을 많이 주기를 원한다. 그죠? 검사가 쉽게 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판사가 술 마시러 가면은 두 명이서 꼭 찾아간대요.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검사는 뭐라 하냐면은 무죄 판결만 내리지 마라. 예를 들어 검사가 징역 10년에 해달라. 이거 구형이라 그래요. 판사가 징역 5년에 처한다. 선고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에 처해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징역 1년에 나오든지 검사 입장에서는 큰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했는데 무죄 판결 나오면 검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검사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검사가 그래고 변호사는 술값 내주고 그래 찾아라 간대. 그러면은 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기소유예했다. 무죄 판결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벌이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빵집에 가다가 빵을 훔쳐 먹었어요.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벌 줘야 되죠. 검사가 뭐 벌금을 얼마든지 징역 얼마에 채해달라. 판사가 물어봤어요. 왜 빵을 훔쳐 먹었느냐? 우리 집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매일 싸우고 아버지는 사흘에 한 번 들어오는데 들어오실 때마다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엄마 주먹으로 때리고 아버지 들어오신다고 하면 엄마 도망가야 되고 그러다가 도망가고 안 들어오고 아버지도 엄마 없으니까 안 들어오고 내 혼자 있습니다. 학교는 가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집에 가는데 빵집에서 빵 굽어가고 나오면은 냄새 좋죠. 근데 밖에 나와 있더래요. 시큰다고. 배고파서 도저히 안 되고 할 수 없이 빵을 좀 혼자 먹었습니다. 빵은 충분히 혼자 먹을 수 있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판사가 벌 주면 안 되겠죠.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착실하고 또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럼 뭐 유관기관에 연락해갖고 야 졸업할 때가 좀 보살펴주를 할 수도 있죠. 그죠? 그 사람 그 학생에게 사실은 벌을 줘야 되는데 내가 봐줄게. 앞으로 죄 짓지 마라. 그럼 벌을 안 줄 수 있죠. 안 지으면은 그러면 죄를 벌을 안 줬어요. 검사는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검사가 뭐 징역 몇 년 구형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냈다. 검사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 제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거예요. 검사 입장에서 봐줘가지고 공소 제기 안 하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불기소 처분했다. 지급한다. 안 한다. 불기소 처분했다는 말은 공소 제기를 안 했다는 말이죠. 지금 안 하죠. 그죠? 무혐의 처분했다. 당신 죄 없으니까 집에 가라는 말이에요. 공소 제기 안 했다. 지금 안 하죠. 조심해야 되는 게 무죄 판결 받았다.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무죄 판결은 판사가 주죠. 공소 제기했죠. 지급한다. 그죠? 무죄 판결 받아도 지급은 합니다. 하여튼 적발 전에 신고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자, 제일 밑에 포상금 지급 절차. 첫 번째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록관청에게 신청서 제출합니다. 오른쪽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제가 지급 절차를 보면은 자, 일단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은 누구에게 한다? 당연히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하니까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하겠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마음대로 지급을 못해요. 왜냐면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랬죠. 등록 과정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럼 등록 과정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확인한다. 틀리게 넣고 확인하니까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직업을 결정합니다. 직업을 결정한다. 이것도 넣고 마지막으로 직업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틀리게 2개월 이내 지급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의미 없는 숫자로 틀리게 나왔는데 지금은 2개월 아니라는 것 조심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이 있어요. 아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 안 했죠.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먼저 했죠.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 나중에 하겠죠. 첫 번째 했으니까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그럼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은 두 번째 했으니까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래 연결돼요.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또 하나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지 지급 신청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아직 틀리게는 안 나왔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방법 볼게요. 자, 등록 간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해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또 등록 간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것도 지문에 자주 나왔어요. 자, 첫 번째,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했어요.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을 했다는 말은 같이 왔다, 따로 왔다. 같이 왔죠, 그죠? 같이 왔다. 그럼 만약에 2명이서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했다, 각각 50만 원 지급합니까? 50만 원 가지고 나눠줍니까? 아까 한 건당 50만 원이죠. 각각 50만 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나눠주겠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 입법 예고를 할 때는 이럴 때는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법이란 게 가장 명확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분하는 게 적절하다 이거 함부로 말하기 어렵죠. 그럼 예를 들어서 2명이서 왔는데 A하고 어른하고 같이 왔어요. 그럼 A는 10만 원, 어른 40만 원 줬어요. 어른이 하는 말이 A 보고 10만 원 가지고 친구들하고 가자 사면 배부르겠지. A가 뭐라겠습니까? 10만 원 가지고 배부르면 40만 원 가져가 너 배 터지 죽겠네. 적절하게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등하게 배분한다. 줄여가지고 균분한다. 똑같은 말이죠. 물론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만 해달라 그러면 먼저 그렇게 하겠죠. 그죠? 자, 두 번째가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었어요.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왔다는 말은 같이 왔다, 따로 왔다. 따로 왔으니까 최초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이거 지문에 이것도 성격기로 자주 나와요.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했다. 같이 왔으니까 균등하게 배분한다.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접수됐다. 따로 왔으니까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자, 포상금, 여기를 알아야지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의 포상금하고 같이 비교가 돼요. 자, 포상금 보셨고. 자, 그 다음에 275비 행정처분 벌칙 보는데, 자, 여기에서는 필요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제가 하는 이 부분만 보세요. 자, 지도 감독한다는 말이나 감독상 명령한다는 말이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법에서 지도 감독에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은 공개사협회,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아까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국장만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나올 때는 협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거래정보사업자고 지도감독에게 지도감독할 수 있다. 자, 지도감독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틀리게 안 나옵니다. 중개사무소에 가서 직접 가서 지도감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료 제출해라 보고해라 할 수도 있다며. 지도감독은 목적 두 개 있는데 안 중요합니다. 틀리게 안 나와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위법행위 확인해 가지고 행정 처분하기 위해서 이래 있는데, 무등록자는 지도감독의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아까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검사할 수 있다 그랬죠. 무등록자의 중개사무소에는 출입할 수 있다 없다? 무등록자 중개사무소에 출입할 수 없으면 적발을 못하죠. 중개사무소에 무등록자도 포함돼요. 즉 무등록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은 된다. 자, 지도감독할 때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협회나 다른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협조에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이고 틀리게 나올 건 없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행정처분을 보는데, 행정처분 안에 골치 아픈 부분이 많은데 그것도 그렇지만 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문제에 자주 나와요. 요거 문제 보고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행정처분이다 하는 말이 행정관청에서 하는 처분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처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잘 안 줄입니다. 그냥 행정처분이라 그래요. 우리 법에 행정처분이 5개가 있어요.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 다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요 5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행정처분할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청문이라는 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취소할 때 청문 안 하고 취소하면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취소 자체가 무효입니다. 대신에 청문을 해야 되지만 사망하거나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사람이 죽어 관속에 있는데 가가지고 간을 막 흔들면서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그렇게도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행정 처분하려는 경우 청문해야 된다? 아니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할 때만 청문하는 거지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는 청문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하려는 경우 청문하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할 때만 청문합니다. 물론 청문은 취소를 주는 사람이다. 그럼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지정 취소는 국장이 합니다. 자, 등록 취소는 등록을 시켜준 사람이 등록 취소 주는 거 맞죠? 등록 시켜준 사람이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 등록한 사람 개업공개사에 주는 행정처분이에요. 업무정지도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사에 줄 수 있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 났는데 자격은 원래 누구 소관이다? 시도지사 소관이죠. 자, 그런데 자, 요거 시도지사 먼저 구분합시다. 우리 법에 시도지사가 2명이 있었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일단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세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거 말고 그거 하나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나머지는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 필정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된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교부한 시도지사 대신에 바꾼다고 발급한 시도사를 넣었어요. 그럼 발급한 시도사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부한 시도사가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났는가 싶어서 뒤에는 안 봤어요. 근데 그 뒤에 교부한 시도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부한 시도사, 사무소 소주의 시도사, 발급한 시도사 3명이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발급한 시도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자, 우리 등록관청에게 서류가 들어갈 때 자격증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등록관청에게 자격증 원래 들어갔던 경우가 3번 있었어요.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개부 신청할 때, 아니 등록 신청할 때, 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속 공제사 공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을 첨부했는데 지금은 첨부 안 하고 시도의사에게 확인하면 되죠, 그죠? 그거 3개만 발급한 시도의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의사예요. 그런데 요거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요거 살짝 없애고 교부한 시도의사, 사무소 소지의사 2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요 중에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거 말고는 전부 다가 무슨 시도의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준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요거는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정지는 마찬가지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줄 수 있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 크게 보면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주는 거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의사가 주죠. 지정 취소는 국장이 준다. 자, 그러면은 등록관청보다 시도의사가 높고 시도의사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높죠. 그러면은 등록관청 시군구청장보다 높은 시도지사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줄 수 있다 없다? 등록관청보다 시도의사나 국장이 훨씬 높죠. 등록관청보다 높은 시도의사나 국장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줄 수 있다 없다?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서 건설사업부를 만들었어요. 건설사업부 만들기 전에 기존 공장 하나를 이거 철거식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아파트를 만드는데 그때 시군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예요. 그런데 그때 있던 구청장이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청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지금 선거로 뽑죠, 그죠? 선거로 뽑기 전에도 구청장으로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구청장을 얼마나 했느냐면은 한 번은 어디 식사로 가고 옆자리에 그분이 앉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어째고 아는 저 면이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그래 인사를 하는데 그 앞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기로 구청장을 4번을 했어요. 그때는 쉬었습니다. 그러고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했어요. 구청장을 25회 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오래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앞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로 다른 사람이 만나고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직업이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물을 다 짓죠, 그죠? 건물을 다 지으면은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지 건물을 건물을 쓸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용 승인이라고 하고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용 검사를 못 받으면은 못 쓰죠, 그죠? 근데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받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래가 들어가면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지금 내가 내 거로 돼야지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죠. 임시 사용 승인 받아고는 이거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오늘이 사용 검사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아침에 사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저게 그 건설사업부 만드는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사장님도 그런 쪽에서는 조금 잘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영업하는 최고의 1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을 우리 회장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그분을 단대서 모셔왔어요. 근데 회의를 딱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아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 사인검사 받으면 그래도 내한테 보고는 해야지. 그 잘 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인검사가 안 나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 방에 큰 소리 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없는데 그때는 임원들끼리인데만 난리가 났어요. 우리 그때 전무님인데 본부장인데 우리 벌게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구청장이 우리 사장님 바로 위층에 살았어요. 제가 그 사장님 댁에 안 간 적이 있었는데 댁에 가가지고 문은 들어갔죠, 그죠? 뭐 어쩌고저쩌고 직원들이 사고 나올 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문을 못 찾아가지고 집이 넓으면은 문 찾기 어렵죠, 그죠? 그 바로 위층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갖고 구청장 낸데요. 우리 사용 검사 안 해주느냐? 그래요. 내가 연락해보고 확인해보고 전해줄게. 국장 불러갖고 어디에 왜 안 해주느냐? 국장 과장 불러갖고 왜 안 해주냐? 쭉쭉 내려갔어요. 끝까지 내려가니까 제일 밑에 담당 공무원이 결제를 안 올린대. 또 위로 올라왔습니다. 결제 안 올린다, 안 올린다. 구청이 빨리 올리라 해라. 내려가 빨리 올리라 해라. 내려갔다. 맨 밑에 빨리 올리라 하니까 못 올립니다. 못 올린대요. 왜 못 올리냐? 또 내려가고 제일 끝에 가니까 뭐라냐면은 그 큰 아파트를 짓는데 내가 명색이 담당 공무원인데 내 10원 커피 한 잔 못 마셔봤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나 못 올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담당 공무원이 못 올리면은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방법은 없어요. 공무원사에서는. 대신에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갖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 구청장이 공무원 세계에서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빨리 올리라 해라. 거기 밑에는 안 된다 해라. 올리라 해라. 안 된다 해라. 진짜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찌했냐면은 그 인사발령을 냈어요. 니 이쪽으로 가. 새로운 사람 이쪽으로 와. 그래갖고 요래 올리라. 그래가지고 올렸어요. 그 다음날 원위 지시켜라. 이랬습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하는 일반 사회에서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공무원에서는 내가 정길이다 그러면 내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해라 내가 합니다. 대신에 책임은 내가 져요. 등록관청인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만이 할 수 있어요. 시도의사나 국장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못 줍니다. 마찬가지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도 오로지 시도지사만, 국장 못 주죠, 그죠? 물론 지정 취소도 국장만 해줄 수 있다. 거꾸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누구에게만 줄 수 있다? 기업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소속 공개사에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못 주죠, 그죠? 거꾸로 자격 취소는 공유회사 사람 다 들어가고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속 공개사에게만. 그러면은 기업 공개사에게는 자격 정지 줄 수 없다는 말이죠.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속 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어요. 물론 지정 취소는 국장이 그래준 무사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쪽으로만 갑니다. 그러면은 자, 등록 취소는 우리 법에서 두 개가 있어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도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말은 무조건 취소돼요.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럼 등록 취소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갑시다. 이 개념을 안 잡으면은 내일 모레 시험인데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안 하면 어찌합니까? 이래 하는데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어린이가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 갔다. 학교도 좀 멀어졌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볼거리도 많고 놀 것도 많죠. 또 공부할 것도 많죠. 그러니까 엄마가 중학교 들어가고 공부만 할 건 아니다. 친구들하고 잘 좀 놀기도 하고 그래도 공부도 해야 되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너무 일찍 돌아라 안 할게. 적어도 10시 안에는 들어야 된다. 중학교 1학년에게 10시 안에 들어야 된다. 엄마가 좀 깨있죠. 그죠? 대신에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회초리 때린다. 약속을 했어요. 10시 안에 잘 들어와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회초리 때리겠죠. 쭉 갔는데 얼마 있다가 새벽에 1시에 들어왔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누가 하는 말이 폐직해야 된다 이러는데
애들이 그것 때문에 어긋나죠. 그죠?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해초리 때리겠다. 11시더라도 해초리 때리고 1시더라도 해초리 때리는 게 맞죠? 해초리 때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해초리를 때립니다. 때리면서 뭘 하냐면은 한 번만 더 12시 넘어서 들어오면은 네 집에서 쫓아 보내겠다. 이게 맞죠? 그럼 여기서 회초리 때리는 게 업무 정지예요. 쫓아 보내는 게 등록 취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만한 업무 정지라는 사유가 있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요거는 조금 규정이 벌이 약한 거, 이건 좀 큰 겁니다. 요거 위반했다 업무 정지, 한 번 더 위반했다 업무 정지 주는 거예요. 요거는 위반은 업무 정지를 줍니다. 한 번 더 그냥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위반하면 쫓아 보낸다, 즉 등록 취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 번 위반은 업무 정지고 두 번째 위반하면 등록 취소 준다. 등록 취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법에서 표현하기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근데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만 있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시도의사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무조건 틀렸단 말이에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놈은 무조건 틀렸어요. 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느냐면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는 취소하면은 취소하고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뭐 준다 했습니까? 두 번 하면 취소인데 한 번만 하면 취소 안 주죠. 뭐 줘요? 업무 정지 주죠. 취소 안 하면은 다른 거 줄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업무 정지죠. 그럼 자격 취소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격 취소 안 주면은 업무 자격 정지 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업공개사에 자격 정지 줄 수 있다 없다. 개업공개사에 자격 정지 못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 안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격은 어떤 경우라도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면은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무조건 취소된다 그랬죠.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등록 취소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은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시도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무조건 틀렸죠.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격은 제일 중요한 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놓으면은 무조건 틀렸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정 취소를 했죠. 그죠?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없다 그랬죠. 어떤 경우라더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틀리죠. 그죠?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물론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요것만 있습니다. 자,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에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법에서 뭐라 해야 되냐면은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 초과는 못 됩니다. 자, 또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증을 반납을 합니다. 등록증을 반납을 한다. 자격 취소되면은 자격증 반납합니다.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반납 규정 없어요. 지정 취소도 반납 규정 없다 그랬죠. 왜냐면은 우리 법에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원취지가 취소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3개밖에 지정 안 받았다 그랬죠. 취소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취소 안 하겠다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는데 취소됐을 때 누구에게 반납한다 있을 수가 없죠. 반납하는 건 오로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공문이 내주는 게 며칠이에요? 원래 공문이 하는 게 7일, 기업공개사가 10일이죠. 그죠? 그 7일이 공무원이 기업공개사에게 하는 게 7일이에요. 다른 말은 공무원이 기업공개사에게 내주는 게 7일입니다. 대신에 기업공개사 하는 거는 며칠? 10일이죠. 그럼 공무원이 하는 말이 나는 7일 이내 기업공개사 당신은 10일 이내 해라. 대신에 내가 내준 것을 똑같은 것을 내한테 다시 주는 것 반납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하고 날짜 똑같이 해라. 그럼 반납하는 거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물론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7일이라는 숫자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누구에게 반납하느냐. 반납하는 것은 자기에게 준 사람에게 반납하는 거 맞죠? 그럼 등록증은 누구에게? 등록관청에게. 그러면 자격증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어떤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 이 종종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말고는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자, 이거 하고 또 하나가 원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은 행정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면은 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위에 보고하는 거는 큰 거 보고한다, 작은 거 보고한다. 큰 거. 그럼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서 등록 취소 크죠? 요거 보고했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서 자격 취소가 크죠? 자, 요거 보였고, 지정 취소는 국장이 하죠. 국장이 보고하면은 누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국장 위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어떤 법이라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안 합니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보고행 규정이 있었는데 등록 취소는 보고 규정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은 그럼 등록관청이 보고하죠. 시도지사에게. 등록관청도 물론 선거로 안 뽑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선거로 뽑히죠. 시도지사도 선거로 뽑히죠. 같이 선거로 뽑히는데 아이씨, 보고 안 날란다. 계획이 없으니까 시도지사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냥 보고하고 안 하고 하다가 없어졌어요. 등록 취소는 보고 규정이 없어요. 보고 규정이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면은 위에 보고해야 되죠. 당연히 누구에게? 등록관청 위에는 시도지사가 있고 시도지사 위에는 국장이 있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자, 새로운 숫자 나와요. 자,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업공개에서 한 거는 10일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 중에서 지금 기업공개에서 하는 게 10일인데, 제일 큰 예외, 인장 변경 등록 며칠? 7일이죠. 지금은 예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말이 익으면은 예외가 뭡니까? 물어봐요. 그럼 요거. 그러면 그게 나오고 나면 나머지는 원칙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인장 변경 등록은 7일이죠. 그죠? 나중에 예외가 하나 더 나옵니다.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7일이죠. 7일인데 지금까지 나온 예외가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예방교육 통보할 때 10일 전까지죠. 그 다음에 부당 표시 강구하거나 오늘 한 거 부동산 거래처에서 교란 행위하는 거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해라고 통보하고 등록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조사 조치 완료했다 신고센터에게 통보하는 것 며칠? 예외적으로 요거 10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자, 공무원이 기업공개서 하는 거는 며칠입니까? 공무원이 기업공개서 하는 건 7일이죠. 그죠? 공무원의 입장이라면은 기업공개서에게 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 위에서 보고해라 그랬어요. 근데 보고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바로 위에서 내한테 보고해라 하면은 그 위에서 보고해라고 지시를 받았죠. 그죠? 그럼 내가 늦으면은 위에 사람도 그 위에 사람에게 또 핀잔을 받죠. 그럼 그 위에 또 핀잔을 받죠. 그죠? 그러면은 내한테 내려오는 거는 대충 끝나겠습니까? 타격이 심하겠습니까? 내가 늦으면은 제가 제 군에 갔으니까 이 군에 이야기하면 뭐 한데 제가 군에 갈 때 보니까 우리 중대가 한 100명 정도는 한 내 못 받았어요. 고참이 100명 있으면 한 내 못 받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제일 말년 고참이 뭐 어쩌다마는 군대 생활 이거 하고 군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만 전부 다 일렬로 서 하더만은 몽둥이를 하나 들어요. 내가 속으로 저거 미쳤다. 있으면 다 못 때려요. 그죠? 몽둥이 딱 들으면 다 못 때리다 나는 안 맞는다 하고 딱 기분 좋게 했으니까 바로 밑에 고참 나오래. 그러면 빵빵 때리더만 나갑니다. 바로 밑에 고참이 딱 있더만 그 밑에 나오래. 맞은 거 2배로 때립니다. 나가고 나니까 그 밑에 또 2배로 때려. 그 이제 우리 동기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맞겠죠. 근데 제일 쫄병은 안 때려요. 우리 단위에는 구타가 많았어요. 근데 하여튼 밑에라면은 위에서 보고해라 안 되고 2대 맞고 4대 맞고 8대 맞고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이 맞겠죠.
많이 바뀌죠. 그죠? 공무원이 위에 한번 찍히면은 영원히 갑니다. 위에 찍히면 영원히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회사 밑에서 찍혀가지고 도저히 생활을 못하겠다. 정보신청가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에 사람은 앞에 있는 위에 사람 동기입니다. 전화해가지고 골치 아픈 놈 갔으니까 좀 밟아주라. 공무원이 위에 찍히면은 위에 찍히면 영원히 갑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개업공개사에게 하는 걸 빨리 해야 된다.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된다.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죠. 공무원이 개업공개사 한 거는 며칠? 7일. 위에 보고하는 거는 7보다 빨라야 되죠. 5일 이내. 우리 법에 5일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냥 5일 이내 하면 되는데 무슨 말이 이래 많은가 모르겠어요.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자, 근데 저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보다 문제가 먼저 나오니까 이걸 먼저 했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 28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80페이지 보시면은 자격 취소 사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1월 달에는 이런 사유를 외울 단계는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외우면은 박 터집니다. 공부 이거 나 안 할란다고 치웁니다. 이런 건 나중에 외우세요. 자, 근데 자격 취소에서 제일 중요하고 오른쪽에 자격 취소의 처분권자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교관 시도에서 하죠. 그 밑에 2번 이거는 자격하고 관련된 이론 부분이 나올 때는 절대 안 빠지는 지문입니다.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처음 나왔네요. 그죠? 자,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시 1번으로 갈게요. 그럼 이럴 때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럼 이거 외우지 말고 의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봅시다. 자,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서울시장이 교부한 시도지사죠. 근데 여러분들 대구에서 공부해요. 대구에서 시험을 치면은 교부한 시도지사는 대구시장이죠. 그러면 나중에 합격자 발표도 대구시에서 나와요. 그런데 자기 주소가 대구가 아닐 수도 있죠. 대구가 아니더라도 대구에서 시험은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발표는 주소지 소재지 시도지사가 합니다. 근데 내가 주소가 부산인데 했다. 넌 분명히 걸리는데 합격자 모임이 없어요. 울고불고 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 주소지 부산 쪽에서 보면은 자기 이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서울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죠. 대구에서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럼 대구시장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럼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그 교육공개사인 공인중개사에게 아까 국장시도지사 등록과정은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시도지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장이 지도감독합니까?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합니까? 현실적으로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하죠.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해가지고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격 취소줄라 하면 뭐 해야 된다? 자격 취소줄라 뭐 해야 된다? 청문해야 되죠. 청문을 한다는 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대구시장에게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적발됐다. 누구에게 봐달라 해야 됩니까?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다가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대구시장에게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당했죠. 그죠? 누구에게 봐달라고 사정합니까? 대구시장에 봐달라고 사정하는 거 맞죠? 사정하는 게 청문이죠. 청문이라는 게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우리 법에서는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 청문은 있는데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우리 법에는 없어요. 이거는 행정절차법에 보면 의견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에게 봐달라고 사정한다 이 말이죠. 자,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누가 준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누가 준다고요? 교부한 시도회사. 그럼 교부한 시도회사가 다른 절차 없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주겠다. 이게 맞죠, 그죠? 자, 결론적으로 다시요. 어떤 경우라도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누가 줍니까? 무조건 교부한 시도회사 줍니다. 그럼 교부한 시도회사, 사무소 소지 시도회사가 다르다면은 봐달라 하는 거는 사무소 소지 시도회사가 봐달라 하는 게 맞죠? 그게 청문이죠, 그죠?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라는 말. 즉,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쉽게 얘기해서 청문은 누가 하고? 교부한 시도회사가 합니다. 근데 자격 취소는 청문은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하죠. 근데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줍니까? 교부한 시도회사가 주니까 그 행거를 통보한다. 그러면은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교부한 시도회사가 취소나 정지 주겠다며. 요 지문은 자격하고 관련된 지문에서는 절대 안 빠집니다. 나오는 지문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를 때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한다? 틀리죠. 취소나 정지는 무조건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틀리게 나오는 게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를 때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사무소 소재 시도에게 통보해야 된다. 틀리죠, 그죠? 쉽게 생각하세요. 취소나 정지는 무조건 누가 줍니까? 교부한 시도회사가 주죠. 이 사람이 절차를 완료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에 통보하면은 이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취소나 정지 못 주죠, 그죠? 취소나 정지 주라고 이거를 통보하는 게. 결론적으로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완료한다?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완료한다. 우리 공제사법에서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 이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요거 말고는 전부 다가 무슨 시도회사?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쭉 넘어가서 2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등록관청의 통보입니다. 자, 등록관청은 공익회사 자격 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회사에 통보해야 된다. 자, 요게 22에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의미만 보시라. 자,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공인 자격 정지는 아까 누구에게만 줄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줄 수 있죠. 자,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자격 정지 줘야 되는데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줄 수 있다 없다? 아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누구만이 줄 수 있다고요? 시도회사만이 줄 수 있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못 주죠. 자격 정지 주라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너무 당연하니까 지문에 맞는 지문으로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살짝 바꾸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됩니다. 자,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거는 자격 정지 주라고 통보하는 건 맞아요. 그럼 자격 정지는 누가 줍니까? 교부한 시도회사 주죠, 그죠? 그럼 만약에 교부한 시도회사,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다르다면은 어떤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격 정지 주라고 시도회사에 통보하죠, 그죠? 자격 정지는 교부한 시도회사에 주죠. 틀리게 나오면 교부한 시도회사에 통보한다라고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틀릴 거예요. 의미만 보시면 돼요. 자,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이 있고 대구시장이 있다. 수성구청장이 있습니다.
자, 수성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자기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서울시장에게 자기 정지조로 통보합니다. 지금 통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없죠. 근데 하여튼 이쪽으로 서울시장에 통보하면은 서울시장은 뭐라 하냐면은 내가 명색이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의 시장인데 구청장 나부래기가 내한테 업무를 통보해? 안 받습니다. 구청장이 그전까지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자기 정지수세하고 통보를 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특별시장이 구청장보다 훨씬 높죠. 그죠? 서울특별시장하고 대구시장은 급이 똑같죠. 실제로 우리가 시도지사 할 때 급이 똑같지만 실제로는 달라요. 서울특별시장은 급은 장관급이에요. 그 다음에 광역시장은 급은 차관급입니다. 행정구로 급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부산에서는 행정적으로 누가 제일 높겠습니까? 부산시장이 제일 안 높아요. 국립대학 총장은 장관급이에요. 부산에 가면은 부산대학이 있죠. 해양대학이 있죠. 국립대학 총장이죠. 그죠? 급으로 따지면 부산시장보다 이 사람들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지사 그러니까 같은 급으로 보면 되죠. 그죠?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통보를 하니까 서울시장이 내가 서울특별시장인데 구청장 나보래가 업무를 통보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뭐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그 시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하고 급이 같은 너그 시장이 나한테 통보해라. 이게 맞아요. 행정관청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자기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관할이 다른 데는 절대 바로 위로 못 갑니다. 관할이 다른 데 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쪽에 올라가가지고 급이 같은 데서 옆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구시장에 올라가죠. 그럼 대구시장이 서울시장에게 통보한다. 근데 아까 그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등록과정 외 시도지사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맞죠? 그럼 이쪽으로 통보해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교관 시도지사에 통보해라 그랬죠. 누가 통보해라 했습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통보해라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과정에 통보하는 시도지사가 교관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면 어떤 시도지사에게?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통보한다. 그러면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교관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그럼 다른 절차 없이 교관 시도지사가 자기 정지 준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할 단계는 아닌데 하여튼 등록과정에 자기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등록과정에 자기 정지 못 주니까 자기 정지 주라고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된다. 그것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에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이게 나오는데 요 내용은 지금 외울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가 표현할 때 절대적 등록 취소인데 여기 제일 많이 나요. 근데 이건 우리가 다 했어요. 근데 지금 하면은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올 거고 요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등록 취소부터 볼게요. 자, 근데 오늘 날 춥죠? 날이 추우니까 언제 마쳐야 된다? 따뜻할 때. 날이 추워도 복습은 하고 마쳐야 된다. 그죠? 자, 오늘 제일 처음에 한 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를 먼저 봐야 돼요.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가 이거는 전부 다가 3년에 3천짜리예요. 전부 다 금지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개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 중에서 부당단체, 즉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거자는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에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요거 두 개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 있었죠. 한마디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입니까? 하락시키는 행위입니까? 상승시키는 행위다. 법으로서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업무 방해죄인데 우리가 말하는 갑질이에요. 그런 거죠. 그죠? 자, 요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이랬어요. 자, 이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장이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부동산원에 누가 신고를 했어요. 부동산원에서 직접 조사 조치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은 부동산원에서는 조사 조치라고 시도회사 및 등록가치에 통보합니다. 등록가치나 시도회사가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부동산원에 통보를 해야 되죠.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7일인데 이거는 며칠 이내 10일 이내 예외가 이게 제일 큰 예외예요. 그러면은 신고센터에서는 국장에게 끈끈이 제출한다. 한 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제출한다. 한꺼번에 매월 10일까지 이것도 중요한 수준. 매월 10일까지 직전 월 것을 국장에게 제출한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고 신고 안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것. 예를 들어서 명백히 거짓이더라. 신고 받았는데 자료 보완해라 했는데 보완 안 하더라. 한번 신고 받은 건데 추가 자료 없이 또 신고하더라. 종결된 건데도 또 신고하더라. 신고 안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거는 신고센터에서 종결할 수 있다. 대신에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종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중개보수에서요. 자, 중개보수 쌍방이 답한다 그랬죠. 자, 중개계약은 판례에서 거래계약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니까 유상임을 명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죠? 즉 중개계약 체결할 때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되면 보수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거래계약 체결되면 보수받을 수 있는데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돼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공개사, 기책사회라면 받을 수 없다.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은 약정입니다. 약정이 없을 때는 절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지급하는 거 아니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합니다. 중개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수율, 실비, 한도액 어디에서 나누냐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하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외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그럼 시도조례가 중개사무소하고 주택소재지가 다를 때 하나만 이어오자 무슨 소재지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절대 주택소재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의 분사무소라면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보다 분사무소 거를 더 잘 알겠죠. 분사무소는 절대 주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해야 한다. 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는데 그 범위라는 게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입니다. 그런데 주택 외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전부 다가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대신에 소형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소형 오피스텔은 최고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자, 그다음에 주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할 때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주택 외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시도조례로 정하죠. 그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로 있을 때 면적이 큰 거로 봅니다. 그럼 면적이 똑같다면 뭐로 본다? 그러니까 그런 헷갈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보면 시도조례죠. 한 1000분의 5 정도 돼요. 주택 외로 보면 1000분의 9까지 받을 수 있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1000분의 9로 보는 주택 외로 보는 게 좋겠죠. 정부에서는 개업공개사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의뢰인 편을 들겠죠. 그럼 많이 주라 하겠습니까? 작게 주라 하겠습니까? 작게 주라. 그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외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면적이 똑같으면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2분의 1도 주택이죠.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할 때 동일 몇 번 나와요? 동일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는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정의한다. 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되는데 거래금액에 매매일 때는 매매가격, 전세일 때는 전세금, 보증금 있는 임대차일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죠. 그죠? 근데 계산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다시 한다. 5천만 원이면은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70으로 다시 해야 됩니까? 그대로 가야 돼. 5천만 원 미만일 때.
결론은 나중에 5천만 원일 때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원칙적으로 전세 환산금, 즉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5천만 원 미만이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다시 한다. 교환일 때는 두 개 다 더한다, 아니면은 평균한다, 큰 거 한다, 작은 거 한다. 큰 거 하나만 고액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분양권일 때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다. 다른 말로 분양을 팔 때 받는 가격으로 한다. 자, 계산 문제는 꼭 나온다 그랬죠. 계산 문제 할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뭐라고요? 주택이냐 아니냐. 그럼 주택은 시도조례를 정하죠. 주택 아니다 할 때 놓은 밑에는 시도조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시도조례다 꽃표하고 하세요. 가입표하고 하세요. 그래 봐야 되는 게 일방이 받냐 쌍방이 받냐. 그럼 한도액. 주택일 때는 한도액인데 이것도 물론 일방에게 받는 한도액이에요. 그러면 쌍방이 받는 것은 한도액에다 2를 곱해야 되겠죠. 자, 개업공개서는 중개보수뿐만이 아니고 실비 받을 수도 있는데 등기부 발급 비용, 즉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고 예치시 필요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공제사 협회. 자, 협회에서 앞부분은 전부 다가 하여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나오면은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게 뭐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협회는 법인인데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제사업도 비영리로 합니다. 사단법인이니까 공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 이제 협회 설립 절차에 발기인 총회 몇백 명 이상? 300명 이상에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하는데 여기서 몇백 명 이상? 600명. 그 600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인구로 따지면 서울이 제일 많죠.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를 물어서 못 와요. 그럼 100명씩 하면 600명 맞죠. 그죠? 발기인총회 300명, 창립총회 600명, 그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나머지 시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총회 의사항은 지체 없이 국장에 보고한다. 이거 지체 없이 보고 안 했다고 해서 벌 주는 게 없으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협회 설립할 때는 국장에게 인가받아야 되는데 인가받음으로써 협회가 성립한다. 아니죠. 법인이니까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협회는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그런데 어떤 시군구에 지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시험 범위가 아니죠. 모르니까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들어가면 안 되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신고받은 시도의사나 등록가청이라 하더라도 협회나 지부나 지회 절대 지도 감독할 수 없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로지 국장만이 할 수 있다. 그죠? 자, 협회 업무, 고유 업무, 수탁 업무로 나와 있는데 고유 업무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요게 나중에 다른 데 가가지고 발목을 잡아요. 하여튼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로 들어가는 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등 교육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공제사업 할 수 있다고 그죠?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물론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10 이상,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공제사업 운영실제 공시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다 그랬죠. 3개월 이내 공시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전부 다 국장이 하니까 별로 볼 필요는 없는데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국장이 전문가가 아니죠. 조사, 검사만 국장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 원장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운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둘 수 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협회에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두자가 중요해요. 협회, 두자가 중요하다. 둔다, 두자가 중요하다. 두자가 중요하니까 위원은 2명 이내 말이 안 되죠. 20명 이내 가부동수대에서 의결 안 될 수도 있죠. 의결하라고 1명 빼가지고 19명 이내로 한다. 임기 몇 년요? 2년. 근데 임기 2년은 정책시험위원회에서도 임기 2년 나왔죠.
임기 2년은 두 번째 나왔으니까 몇 번 할 수 있다? 두 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몇 해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정책 희면해 갖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러 놓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런 건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수료였어요. 수수료 한마디로 도장 찍어서 받을 때 공무원이 도장 찍는 거 수수료 내죠.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본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시험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그런데 자격증 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안 낸다 그랬죠. 그런데 수수료 얼마인가 모르죠. 모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낸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인데 예외적으로 시도 조례로 받는 거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시험 실질권자가 국장일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마지막에 두 개를 누구에게 위탁했을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보상금했어요. 자, 포상금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등록가청 수사기관 부동산 거래처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누구를 신고하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누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그럼 포상금 신고나 고발의 대상자는 돈을 줘야 돼요. 포상금을 줘야 되죠. 돈을 받아가 준다. 그러니까 형벌의 대상이 된다. 형벌의 대상에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이에요. 등록제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받은 자 1년에 1천.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했다. 이것도 1년에 1천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거 금증인 중에서 기업공개사의 금증인 중에서 교란행위 2개,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교란행위 총 7개죠. 그죠? 그 교란행위는 1년에 1천이다. 3년에 3천이다. 3년에 3천. 그러니까 요거만 보상금 대상이 돼요. 보상금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50만 원 이내로 한다. 50만 원으로 한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은 100분의 50을 한다.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100분의 50 이내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자, 이제 행정관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나 고발해야지 지급하죠. 그죠? 그 사람 전부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불기소 처분했다. 지급한다 안 한다? 공소 제기 안 했죠. 지급 안 했죠. 그죠? 안 합니다. 그럼 무죄 판결 받았다. 지급한다 안 한다? 무죄 판결 받았다. 판사가 무죄 판결 주죠. 판사 앞에 세우죠. 공소 제기했으니까 지급을 합니다.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첫 번째 했죠.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두 번째 나올 거예요. 첫 번째 했으니까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지급한다?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고발했다. 같이 왔다. 따로 왔다. 같이 왔으니까 균등하게 배분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왔다. 따로 왔으니까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그다음에 행정처분에서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사에 주는 거로서 요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업무정지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사에 주죠. 자격 취소 자격정지를 시도지사가 주는데 무조건 어떤 시도지사가 교반 시도지사가. 그런데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들린 사람 다 들어가요.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다 들어갈 수 있고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속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다. 물론 지정 취소는 국장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데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다 했죠. 그죠? 자격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죠.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거꾸로 지정 취소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죠. 그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요 중에서 다른 거는 반납을 안 하고 등록 취소, 자격 취소됐을 때만 등록증, 자격증 반납해요. 그러면 공문이 내주는 게 7일이니까 반납하는 것도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럼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누구에게 반납한다? 등록관청에게. 자격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누구에게 반납한다?
시도지사 중에서 어떤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그죠? 나머지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위에 보고하는 건 없는데 자격 취소됐을 때만 위에 보고하죠. 물론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주죠. 그럼 시도지사가 위에 보고하는 거는 공무원에게 주는 7일보다 빨라야 된다. 늦어도 좋다. 빨라야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주면은 7일보다 빠른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그럼 여기서 자격 정지는 반납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죠. 자격 정지는 위에 보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요거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우리 보기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면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완료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완료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완료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해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준다. 그럼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나 정지 주라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청문해가지고 통보한다는 말이에요.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자격 정지 주라고. 그런데 만약에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면은 등록관청은 자기 위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죠. 자기 위에 시도지사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까?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입니까?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요거 할 때 안에 내용을 보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볼 거고 형벌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간단하게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공개사법이죠.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 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니까 조금 새로운 각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복습은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과목이든지 복습 안 하면은 2달 지나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과목별로 다르겠지만 공개사 복습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것보다는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게.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은 오늘 공부한 시간만큼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시간이 내가 한 번 들었으니까 조금 빨리 가면 되겠죠.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대신에 미주알 고절 외워야 되겠다. 중개사법은 아직까지 안 외우셔도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